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 불편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검사했더니 이상이 없다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병적인 상태도 아니고, 정상도 아니고, 이 중간 단계, 미병이라고 하는데, 알로스타시스, 이 미병 상태에 있으면은 병원에서는 병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아니, 이상 없습니다. 그럼 나는 불편한데. 요즘 건강하게 살려고 사람들 영양제 진짜 많이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건강검진도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괜찮나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진짜 건강한지. 그만큼 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중요한 포인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트렌드가 돼서 지금은 건강보조식품 시장이 굉장히 커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먹거리에 우리가 필수 비타민, 미네랄, 5대 영양소를 섭취하기에는 부족한 상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예전 과거에 있는 우리 선조들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을 살기 위해서는 보조식품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은 인식이 되고 교육이 되고 지식이 쌓여 있는 거죠. 포인트는 그런 건강 보조식품을 누가 좋다 카더라. 그래서 먹는 분들이 너무 많아. 실은 어떤 사람은 옛날 한약 먹어서 그러잖아요. 나 내 몸에 너무 잘 맞아서 먹어서 너무너무 좋다고 막 권하는데, 어떤 사람 먹었는데 부작용이 초래하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카더라. 뭐가 좋다 카더라니까 그걸 나도 좋을 줄 알고 먹었는데 나한테는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재밌는 게 우리 조물주께서 균형을 잡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단독 물질이 들어와서 내 몸에 작용하는 게 아니라 항상 경쟁을 하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아연, 들어보셨죠? 아연은 내 몸에 너무너무 중요한 물질이죠. 그래서 모든 건강보조식품은 아연이 거의 다 첨가가 될 정도로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아연이 50가지 대사에 작용하기 때문에 너무 필요하고 부족하신 분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식을 알고 있어 아연을 계속 먹었어. 그때 어느 순간 아연이 너무 고단위로 올라가 혈액 검사하면 높게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아연이 높으면 같이 경쟁하는 게 구리예요, 구리. 그럼 구리 결핍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구리 결핍으로 인한 증상들이 몸에서 나타나는데 왜 그런지,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균형을 맞춰서 먹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은 카더라 패션에서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신, 개별 맞춤 처방 들어보셨죠? 이미 이런 개별 맞춤 영양 보조 식품도 줄 수 있는 시대가 돼서 그것도 혈액 검사를 통해서든 그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실은 미국에서 같은 경우는 당신 몸에 맞는 모든 걸 검사를 해서 당신 몸에 맞는 거를 자기 이름의 브랜드에 사 먹는 게 아니고 자기 브랜드에 자기 타블렛을 만들라고 그것만 먹는 거예요. 그런 시대까지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하여튼 누가 권하든 뭐 TV를 보든 뭐 똑같이 지금 하는 유튜브를 보든 그런 식으로 하고 먹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내 몸에 맞는 거를 먹어야지 좋은 것이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인 다른 분보다 훨씬 빨리 암도 초기에 진압하고 그래서 실은 장수 국가가 된 거 아시죠? 일본을 제치고 그렇게 된 것도 다 기인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이 느끼는 거, 국가에서 하는 검진만 계속 하는 거, 똑같은 검진만 하는데 그러면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밌는 사실들이 그렇게 해서 아무런 문제 없다고 했는데 6개월 후에 암 걸렸다 하더라. 아니 건강한데 왜 나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왜 생기지?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건강검진을 했는데 정상이라고 나왔어요. 6개월 후에 아프다고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거 건강검진을 믿어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 포인트. 그 건강검진이 우리 의사들이 하고 있는 수만 가지 중에 몇 가지일 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 전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가장 필수적인 것만 하는 건데, 가족력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내가 어디가 뭔가 불편하다 느끼는 거지 자기 스스로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기본이 되고 플러스로 정밀검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늘 두통이 있고 가족력으로 뇌암도 걸린 분도 있고 아니면 뇌졸중이 있는 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가족들 중에 뭐 부모님 중이든 외가 쪽이든 그런 식이 있다 그러면 이 기본 검사 플러스로 뇌 MRI, MRA를 오래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가슴이 심장 박동 뛰는 것이 뭔가 불규칙적으로 이상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런 기본 검사에 심장 정밀 검사를 해야죠. 이렇듯이 번갈아 가면서 정밀 검사를 자기가 추가로 했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은 체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영역은 또 다른 개념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 불편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검사했더니 이상이 없다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병적인 상태도 아니고 정상도 아니고 이 중간 단계, 미병이라고 하는데, 알로스타시스, 이 미병 상태에 있으면은 병원에서는 병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아니 이상 없습니다. 그럼 나는 불편한데,
근데 여기 미래의학은 우리가 시스템 바이올로지라고 하는데 기능학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거기서는 그 미병 상태를 체크를 해서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예방이 가능한 거죠. 예방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하신다면 훨씬 더 건강을 찾을 수가 있고, 조언을 드린다면 보조식품도 자기 몸에 맞는 것을 먹어야 된다. 단 3개월 이상 보조식품을 또 먹으면 안 돼요. 3개월 먹다가 한 달 끊었다가 다시 먹는다. 이런 개념이 됐을 때 실은 보조식품만 먹어도 간 수치가 올라가신 분들이 꽤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들어왔을 때 내 몸에서는 대사가 돼야 되잖아요. 간에서 모든 걸 분리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태가 과부하에 걸려있는 상태인데 몸이 안 좋아서 있는데 또 그걸 먹어서 과부하 걸리게서 간 수치가 올라간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먹는다는 것은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항상 체크하고 자기 몸에 맞는 것을 찾아서 먹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소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요즘에는 간에 많이 무리가 간다고 해요. 간 영양제를 또 별도로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괜찮나요? 그건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현대인들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해독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금 서울 시내 뭐 대한민국 사는데 가장 걱정이 뭐죠? 미세먼지, 뭐 중국산이든 뭐든 미세먼지든 뭐 황사든 그 다음에 배기, 매연, 환경 독소 다 지금 오염이 됐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있고 또 먹거리는 어떠나요? 삼면이 바다인데 다 오염이 됐어. 농약하고 POP부터 시작해서 잔류물질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알루미늄 같은 그런 중금속들, 비소, 납, 카드뮴, 수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활 속에서 살기 때문에 간이 쉬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현대는 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죠.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잠 못 자고 불면증에 이런 거 있다 보면은 내 몸에 여러 가지 불균형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그 상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이 해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간 영양제 먹는 것은 나쁘진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